세션은 패널 토크 세션입니다. 자, 팬데믹을 기회로 바꾸는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나눌 세 분의 스타트업 창업자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이번 세션은 패널이기 때문에 패널의 모더레이터를 맡으신 세마트란스님께 김범수 대표님을 소개시켜드리고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시애틀 계신 분들이라 좀 익숙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지겨워하지 않으실까 좀 걱정도 되는 제가 그랬었는데 오늘 또 이게 열린 컨퍼런스 버추얼로 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 행사 주최 측에 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되게 스무드하게 비교적 잘 아까 라이언 그 오디오가 좀 죽었던 거 말고는 다 잘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패널 토론 시간에는 지금 그 코비드로 인한 팬데믹이 오면서 이제 굉장히 이게 많은 기업들한테 이제 그 어려움을 주고 또 어떤 기업들은 좀 이 덕분에 더 잘 되는 회사들도 있고 그런데요. 이제 그런 이 대기업 말고 이제 스타트업들 그리고 스타트업 중에서도 지금 이 팬데믹이 바꾼 우리의 생활상에 직접 연관되는 비즈니스를 하는 스타트업 창업자 세 분을 제가 모시고 좀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스타트업을 하신 거에 어려움, 어떤 식으로 이거를 기회로 활용을 하셨나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세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원격 근무 쪽에 사스를 만드시는 대표님 한 분, 그다음에 원격 교육 쪽 한 분, 그다음에 이제 컨슈머 서비스인데 이게 팬데믹에서 가능한 그런 컨슈머 서비스를 만드는 대표님 한 분, 이렇게 세 분 세 개 전혀 다른 비즈니스에 하시는 이런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 세 분을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설명을 이쪽으로 소개했고 됐네요. 예, 어때 다른 분 마이크가 켜져 있었던 것 같아. 이게 줌으로 하면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그리고 이게 줌 미팅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 얼굴 보고 옆에서 하면 이게 제스처를 볼 수 있으니까 말하는 타이밍을 잡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게 화상으로 하면 그게 좀 어려워서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스판테니어스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요 말하는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좀 순서를 제가 가능하면 지금 지정을 하는 쪽으로 할게요. 먼저 제인, 실비아, 알렉스의 순서로 그냥 자기 본인 소개랑 본인 하시는 회사 소개 간단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코딩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팝피즈의 이지연입니다. 제인이라고도 하고요. 저희 회사 팝피즈 컴퓨터 사이언스는 지금 미 전역의 중고등학교에 온라인 코드 학습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팝피즈는 2018년 여름에 서비스를 론치했고요. 현재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이고 미 전역의 한 1000여 군데의 학교에서 팝피즈를 활용하여 코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인 본인 소개도 본인 히스토리도 조금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저는 팝피즈를 만들기 전에는 네이버에서 만든 커넥트 교육재단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실비아.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품의 창업자 실비아라고 하고요. 저는 11살쯤에 시카고로 이민을 왔고 대학원 졸업 후에는 뉴욕에서 건축가로서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나누는 삶에 관심이 많았는데 회사에서 사실 굉장히 부자들을 위한 공간만 설계하다 보니까 꿈과 현실의 괴리를 되게 느꼈어요. 그래서 팬데믹을 겪으면서 조금 더 늦기 전에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품이라는 회사를 뉴욕에서 창업하게 됐습니다. 품은 한국의 품앗이 문화를 현대사회에 새롭게 구현시키는 도구인데요. 저희가 어린 시절에 자연스럽게 옆집과 음식을 나눠 먹었던 것처럼 앱을 통해서 집에서 가꾼 따뜻한 빵을 이웃들과 손쉽게 나눌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이웃들이 서로 이윤 창출의 기회뿐만 아니라 조금 더 끈끈한 커뮤니티 형성을 돕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알렉스요. 소개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알렉스 콘입니다. 저는 오리진 오브 X라는 회사에서 현재 라운지라는 리모트 워킹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전에 삼성에서 처음 프로덕트 쪽으로 업무를 했었고 이제 실리콘밸리에 와서 몇 가지 창업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갔던 회사들 중에 하나가 라이프 360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가족에 관련된
뭔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 회사를 창업을 했었는데 이 코비드가 일어나면서 저희 투두리스트가 좀 말이 안 되는 유스 케이스가 돼버려서 급하게 3달 전에 피벗을 했고 지금 투자 유치를 받아서 약간 세컨드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early stage 스타트업입니다. 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팬데믹 그 과정에서 이제 다들 어떻게 헤쳐나가시고 이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지 그걸 좀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알렉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네. 작년에 창업하실 때 처음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이템이 이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하시는 그 라운지가 네, 그럼요. 아니었고 네. 뭐 전혀 다른 걸 하시다가 이제 연초에 피벗을 하시고 이제 지금 최근에 제가 이 성공적으로 좀 펀딩을 다시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지금 하시는 그 리모트 워크 관련된 그 솔루션을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네. 건지 왜 그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그게 이 팬데믹이 오면서 거기서 인스피레이션을 얻으신 건지 아니면은 원래 생각이 있었는데 그냥 타이밍이 맞으신 건지 그 다음에 네. 이 피벗이라는 게 사실 정상적일 때 해도 힘든 건데 이게 지금 네.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 과정의 얘기를 좀 경험을 좀 듣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들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스타트업을 하면서도 그때 투자 많이 했었는데 피벗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 좀 자연스러웠던 이유가 저희가 패밀리 투두리스트로 창업은 했었지만 팀원들이 원래부터 리모트였어요. 그래서 제 공동 창업자는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고 저는 캘리포니아 그리고 3번째 사람은 나이지리아에서 뽑았거든요. 그래서 3명이서 원래부터 그렇게 스트러글 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데이 투 데이가 제이슨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리모트를 했었고 제 코파운더는 한 명 더 나이지리아도 그랬었는데 제가 오히려 온사이트에서 있었던 그런 스폰테니어스 스파크들을 너무 그리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줌으로도 사용해봤고 여러 가지를 많이 사용하면서 6월 달까지 계속 그냥 그 투두 리스트를 만들었었는데 오히려 저희가 4월쯤에 한번 클럽하우스라는 앱을 써본다 그냥 탭 한 번만으로 그냥 얘기를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되게 굉장히 간단한 프로토타입을 약간 인터널 커뮤니케이션 오디오 앱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기 시작했어요. 슬랙의 컴패니언 같은 정도로. 근데 한 7주 전 정도쯤에 그때 피벗을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더 나아졌던 이유가 모바일 워키터키가 처음에 그 저희 디렉션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always on Mac 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리모트 워킹하면서 너무 불편했던 거를 다시 돌아보면은 얼마나 빨리 누군가랑 대화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대화하기에 적합한 상황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라운지라는 앱 안에서는 그 사무실에 있었던 그런 큐들 누가 누구와 함께 어떤 장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컨텍스트를 좀 더 컨베이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자면 아침에 일을 시작할 때 한 명이 먼저 방에 들어가는데 뭐 캐주얼한 치챗 룸이면은 그냥 그런 분위기로 시작이 되고 뭐 엔지니어링 룸에 있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은 그럼 그들만의 워크니까 인터럽트를 안 하고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 리모트 워크를 할 때 상대방의 상황이나 무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토픽으로 말을 할 수 있냐가 결정이 되는데 요즘에 슬랙과 줌이랑 캘린더로만 하면 이렇게 세션 베이스드 줌 링크 이런 링크를 밖에다가 공유해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안에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투명하게 하고자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만 제가 팔로우 퀘스천 할게요. 다른 분한테 네.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네. 지금 여기 계시는 3분 중에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 하에서 이제 네. 그 펀딩을 받으신 유일한 케이스신데 네. 어떻든가 이제 저는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쪽에 네. 있잖아요. 그래서 좀 네. 해보시니까 예전에 그 펀딩 할 때랑 요번에 할 때랑 네. 좀 어떻게 달랐어요? 네, 저는 제가 듣기로는 저도 창업 선배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이 초기 스타트업한테는 사실 많은 변동이 있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얘기할 투자자만 많다면은 더 많은 사람을 하루에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점으로 저한테 적용을 했고 일단 피치하는 제품 자체의 데모도 그 똑같은 상황에서 했으니까 저희는 조금 다른 경우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프라인 컴포넌트가 있는 피어들이나 뭐 특정 캐러고리, 뭐 스포츠나 이렇게 팬데믹에 그 영향이 있었던 분들은 조금 더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저 질문을 제가 제인한테 드려볼게요. 이제 저희는 이 세 개 회사 중에는 지금 이제 가장 매출이 좀 있고 초기이긴 하지만 이제 조금 그래도 좀 제일 머추어한 회사에 속하는데 이제 저희는 지금 원래 이제 원래도 이제 온라인 에듀케이션 쪽을 하시잖아요, 팝피스가.
네. 근데 이게 팬데믹이 오면서 이제 밖에서 그냥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는 온라인 에듀케이션 서비스 한다 그러면 그럼 요즘 좀 잘 되겠네 뭐 이렇게들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네네. 그런가요? 이 팬데믹 전과 지금 팬데믹 후에 하시는 사업 자체는 동일한데 뭐가 네. 어떻게 바뀌었고 이게 팝비즈한테는 더 기회로 작용을 하던가요? 아니면 또 그리고 어려운 점은 뭐가 있어요? 네, 일단 기회로 작용한 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뭐 아시다시피 교육 쪽은 전통적으로 테크놀로지 어덥션이 굉장히 느린 분야로 악명이 높은데요.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넘어가는 촉진제가 됐어요. 아마 미국의 고등학교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5월에 대학 입학에 큰 영향을 주는 AP 시험이 있는데 올해는 이걸 온라인으로 치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테스트 접근성 이슈가 막 부상되면서 학교들이랑 이제 AP 주관인 컬리지 보드에서 이제 부랴부랴 뭐 노트북 대여 서비스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학교들이 1차적으로 테크 인프라를 다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 또 이제 줌이나 뭐 저희도 포함해서 이런 온라인 서비스들이 무료로 학교들의 이런 거를 이제 다 제공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무료로 서비스 사용 신청을 한 달 열어뒀는데 한 2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됐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공공기관이랑 관계 맺기가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다 서비스를 팔다 보니까 이제 기능보다 중요한 게 공신력이라는 거를 이제 여러 쓴 경험으로 알게 됐는데 웬만한 사이즈의 회사가 아니고는 혹은 이제 비영리가 아니고서는 학교 세일즈하는데 장벽이 꽤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학생 개인정보나 성적이 관련돼서 더더욱 이제 레퍼런스가 중요한데 저희 같은 이제 신생 스타트업들이 그래서 가장 고전하는 분야가 초중고 B2B 교육 쪽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정부에서 주관하는 여름방학 교사 교육이 기존처럼 대면으로 이제 진행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특히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정보 교과목이죠. 정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FTCE라는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만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데 이 교육을 방학 때 몰아서 대면으로 이제 진행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고 그래서 이제 비상이 걸렸어요. 정보교사 수급에 비상이 걸렸고 이걸 어떻게든 선생님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시험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그쪽에서 저희를 발견하게 됐고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약 한 500명 정도 되는 선생님들을 저희 플랫폼으로 교육시켰고 이 시험을 본 선생님들의 한 70% 이상이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대면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서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됐고 작년 같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기회고요. 이 건을 이제 레퍼런스 삼아서 그 후로 한 6개 주와 비슷한 교육을 파트너십을 맺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작년 같았으면은 아마도 뭐 공개 입찰을 통해서 큰 기업이나 대학에 이 기회가 갔을 텐데 이제 저희 같은 작은 스타트업에 이런 기회를 열어줄 리가 없었을 테죠. 그리고 기회를 잡았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6개 주를 이제 백투백으로 돌면서 교육을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대면이라면 비용이나 뭐 시간이나 체력 면에서 불가능한 스케줄인데 온라인으로 이제 완전 초저비용으로 네, 집에서 잠옷 바지 입고 편하게 네,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원래 교육 분야가 죄송합니다. 보수적이어서 사실 이렇게 되게 전역의 그 세일스 퍼슨을 갖고 있는 그 대기업 전통 교육 대기업들이 훨씬 사실 유명한 경쟁, 유리한 경쟁 구도였잖아요. 근데 그게 네. 전부 다 리모트로 얘기를 어차피 다 해야 되면서 이게 좀 그 레벨 플레이그라운드가 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비공식적 패스트 트랙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요. 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은 실비아한테 여쭤볼게요. 되게 사실 재밌는 그 사업을 하세요. 실비아는 되게 지금 초기거든요. 창업 자체를 이렇게 팬데믹 이후에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실비아가 원래 이쪽 스타트업 테크 쪽 아니시고 이제 아키텍처 전공하셔서 이제 또 계시던 회사도 굉장히 글로벌한 건축 설계 회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이 팬데믹에 창업을 하셨다라는 게 자기의 좀 thought process를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그렇게 쉽진 않은데 팬데믹 중에 이 창업을 한다라는 게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봤고요. 일단 락다운이 시작되고 재택근무가 점차 이제 장기화되면서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베이직한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습관이 굉장히 소홀했다는 것.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주부이신 저희 엄마가 되게 위대했다라는 깨달음이 생겨서 되게 많이 반성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 바쁜 직장 생활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커뮤니티의 서포트가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 외롭고 허무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네. 영어로 하셔도 돼요. 설명드릴까요? 예. 근데 so that's when I realized and noticed that many home bakers have begun to share their baked goods with friends and friends of friends, and were eventually able to run very profitable businesses within the couple months of the pandemic, all based on the home labor that are traditionally undervalued. So I began to research how I can help this culture to really grow at a systemic level. And was strongly convinced that there are numerous benefits of promoting home baking culture altogether beyond what I had originally anticipated. And even though home baking is now, home baking is not new in America, but there's been no centralized platform for anyone to even find them. So I took a leap of faith to start this journey June of this year. 서비스는 언제 런치하시죠? 지금 저 베이라 하고 계신가요? 뉴욕에서? 네. 사실 베이라 버전이 2주 있다 시작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아주 지금 다른 패널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영한 스타트업이죠. 네. 그 처음에는 이제 뉴욕 맨하탄 거기 저희 이쪽 그 웨스트 코스트는 아직 안 하시죠? 네, 뉴욕을 포커스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번엔 이제 세 분한테 공통 질문인데 본인 그 사업 영역에서 좀 보시는 그 시각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쉘터 앳 홈 할 때도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indefinitely 이러고 있는 건데 언젠가 백신이나 치료약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소위 그 뭐 back to normal 한 그게 될 텐데 지금 같이 영원히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약이 나올 텐데 그럼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어떻게 그 돌아갈 것 같으신지 그걸 좀 본인의 그 이제 원격 근무, 원격 교육, 그다음에 이제 컨슈머 그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 좀 그 이게 좀 지난 후에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치료약이나 백신을 가진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거에 대응하시려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그걸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먼저 갈까요? 예, 이 방향으로? 예, 네, 알렉스부터 해주세요. 네, 그럼 워크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이 처음으로 리모트 워크 하는 건데 굉장히 서스테이너블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좀 더 덩치가 큰 회사들은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확실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들은 거의 리모트가 디폴트로 많이 변할 거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또 이렇게 큰 회사들 중에서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들었던 permanent remote policy로 가는 회사들 중에 하나는 드롭박스인데 드롭박스의 경우에 드롭박스 스튜디오라는 이니셔티브를 새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modular collaboration space near you, 뭐 across the employees in the same local area. 그러니까 약간 physical office 자체나 그런 약간 in-person encounter가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how it happens and where it can happen can become more flexible and omnipresent. That's my thought. And 그냥 드롭박스의 경우에도 그래도 employee in-person 그런 value를 높이 사니까 그런 스튜디오를 쓸 수 있는 policy 중에 하나가 2명 이상이 같이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식의 오프라인, 온라인 work experience가 이 future of work에 약간 펼쳐질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백신이 나와도 알렉스가 생각할 때는 예전 같이 그러니까 모두가 사무실에 출근하는 걸 디폴트로 하는 그런 그 세상은 다시 오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하나가 이 탤런트 워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드롭박스나 이렇게 프로미넌트하게 탑 쪽에 있는 그런 티어 회사들이 그걸 오퍼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도 굉장한 인플로이 모빌리티가 있는데 어떤 곳에서 리모트를 해주고 안 해주냐에 따라서 탑 티어 탤런트를 가져올 수 없다면은 충분히 그게 이제 좀 더 대중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리모트 워크의 프로덕티비티는 어떻게? 이거는 제가 그 제인이랑 실비아한테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제 그 이게 좀 사람마다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도 최근에 이렇게 좀 조사한 거 보면 그 프로그래머들 그 productivity가 한 뭐 15%인가 좀 떨어졌다고 이게 오랫동안 리모트 워크를 하면서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 같은 사람은 아주 공개적으로 이 저 리모트 워크에 반대를 하잖아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방법이라고. 근데 제인 같은 경우는 원래 회사를 오피스를 갖고 하시다가 이제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리모트로 쭉 일을 하시는 건데 본인 생산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요? 지금 이렇게 바뀐 다음에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더 올라갔고요. 아, 왜냐면 그래요? 이제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미팅들도 많아지고 저희 팀 내에서는 사실 저희가 본격적으로 리크루팅을 한 게 작년 12월부터였는데 저희가 직원들이 이제 뭐 뉴멕시코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일리노이도 있고 한데 3월 달에 다 모이기로 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래서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좀 이제 친해져 보자 했는데 그게 다 이제 무산이 됐죠. 네. 그래서 그 비포 애프터를 비교할 수가 좀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좀 아쉬운 거는 서로 친한 느낌이 이제 뭐 대면보다는 좀 떨어지는 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관리하는 데 있어서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잦은 소통을 해야 되고 소통 비용이 꽤 들어요. 네. 근데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구나. 그 제가 이 백신 나온 다음에 스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컨슈머 비즈니스를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백신 나오고 그래도 이런 트렌드 그러니까 홈베이커들 그러니까 집에서 많이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베이킹이 취미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그런 그 품의 비즈니스 모델이 기반하고 있는 그 전제들이 이 백신이 나오고 치료약이 나와도 계속 우리 생활상이 그렇게 바뀔 걸로 생각을 하세요? 일단 백신이 빨리 나와서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는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품이라는 것이 그냥 빵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임플리멘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I hope the world transitions to the new norm, right? Where we finally understand that life is worth more than just living for ourselves. As the home baking culture grew in New York City, this pandemic, for example, I witnessed how micro communities were organically forming and people learned to support one another more so than ever. And I didn't want this to just be a hype or a phase, but rather more a lasting change that we can implement to our lives. 그래서 가족끼리만 먹으려고 베이킹을 해왔다면 이제는 하나 더 구워서 이웃들과 나누어 먹고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도 몸에 안 좋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빵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로 이루어진 마이크로 이코노미가 활성화된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은 마음에서 하는 스타트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품을 통해서만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공유 경제 플랫폼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와 신뢰에 기반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서 콜포레이트 아메리카에만 의존하던 문화를 탈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제가 하나 팔로업 퀘스천이 있는데요. 그 이제 우리가 그 카페나 이렇게 베이커리 가서 할 때는 뭐 빵이나 뭐 이런 거를 사는 목적도 있지만 이제 좀 소셜라이즈 하러도 가잖아요. 친구랑 같이 가서 뭐 이렇게 케이크 하나 시켜놓고 커피랑 이렇게 마시면서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백신이 나왔고 이제 이게 홈베이커들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품 플랫폼 안에서 가능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셜라이즈 하고 이러는 거를? 네, 저희는 사실 우리가 다시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온라인에서 빵을 팔고 살고 지금 그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대면으로 빵을 파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홈베이커들이 집이나 마당으로 이웃들을 초대해서 호스팅할 수 있는 기능, 또 다르게 말하면 온라인에서 벗어나서 오프라인으로 함께 공간을 나누면서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결국엔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스타벅스를 가는 대신에 개성 있는 이웃들의 뒷마당에서 서로의 스토리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김범수 대표님과도 사실 이렇게 줌을 통해서만 올 초에 처음 그렇죠. 뵙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컴퓨터 앞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품 마당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이는 어때요? 이 사실 교육이 지금 뭐 저도 이제 애가 계속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교육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게 자 백신 나오고 치료약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옛날처럼 그냥 모두가 다 학교 가는 날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일단
올해 시츄에이션을 잠깐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주별로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고요. 온전히 온라인에서만 수업을 하는 곳들도 꽤 있는데 이제 하이브리드 하는 곳들도 있고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웬만하면 다 데리고 와서 하는 곳들도 있고 조지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까 이제 많이들 전망을 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로 가르치고 있게 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학생들 아무래도 뭐 정신건강이나 교육 격차 때문이라도 어떻게든 이제 교실에서 수업을 하려고 할 겁니다. 네, 학교들이. 그리고 이제 뉴저지가 좀 재밌는 지금 모델을 실행하고 있는데 뉴저지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경험을 하고 계신지 실제로 궁금한데 이제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학생들 반은 리모트로 학습을 하고 반은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줌에 있는 학생들도 관리해야 되고 교실에 있는 학생들도 동시에 챙겨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형태의 그런 하이브리드가 좀 본격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실행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토픽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좀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지금 대학교도 물론 이제 다 등교로 하는 학교도 좀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미국 대학교가 사실 굉장히 비싼데 이 대학 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좀 회의론이 있잖아요. 이게 뭐 이만큼 돈을 내고 다닐 가치가 있는 건가. 이제 네. 물론 제이는 지금 그 컬리지 쪽은 아니지만 좀 어쨌든 그 교육 쪽 박사까지 하시다가 이제 창업을 하신 거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대학 학위의 의미도 바뀔 걸로 생각을 하세요? 교육업계에 있는 사람. 네.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들었는데 심지어 뭐 대학이 헤지 펀드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요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인터랙션의 가치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한때 무크가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 대형 그렇죠. 열린 온라인 강좌 이게 처음 나왔을 때도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좀 이렇게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접근을 했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완전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고요. 학교들이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뭐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러는 거 저희한테 정말 호재인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타깃층들이 사춘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보통 보내는 시기를 또래 시기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격리가 되면서 좀 그 정신적인 타격이나 이제 뭐 건강 관리 면에서 좀 걱정이 되고요. 근데 이제 뭐 근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이제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면 이제 다른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이제 뭐 데이터도 봐야 되고 뭐 과제 관리나 뭐 실시간 소통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이제 흐름인 것 같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의존하지 않고는 수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인도 이 치료약이 나오고 백신이 나오고 그래도 학교가 어느 정도는 그 계속 이 온라인 컴포넌트가 계속 들어간 상태로 운영이 될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저기 이제 제인이랑 알렉스는 이제 웨스트코스트에 계시고 실비아는 이제 뉴욕에 계신데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이쪽 실리콘밸리나 이쪽 그 서부의 그 스타트업 씬의 분위기는 좀 익숙한데 뉴욕 쪽은 어떠시든가 이렇게 창업해서 좀 차용하시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초기지만 이제 한두 명 뽑으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뽑아서 하시고 이제 또 곧 펀드레이징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게 팬데믹이라서 정말 이게 좀 사람 뽑는거나 그 펀딩 하러 다니기가 어렵구나라고 느끼세요? 어떠세요? 그쪽에서는? 네, 저는 일단 팬데믹이라서 어려운 것 같진 않고 저는 원래 텍 쪽에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이니까 일단 그쪽에 네트워크가 없었던 것 그게 일단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새로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하는데 줌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고요. 대신에 되게 감사한 건 저희 회사 아이디어처럼 이 디벨롭먼트 자체도 되게 품앗이처럼 디자인할 수 있는 친구들이 디자인해주고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엔지니어링 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물어보러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또 여러 사람들을 소개를 받으면서 인터뷰도 해서 이제 팀을 키우게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큰 챌린지는 사실 팬데믹이 아니라 그냥 정말 초보 처음 해보는 창업자로서 텍 창업자로서 거기서 오는 챌린지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이해되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 건축 설계 회사 다니실 때는 사무실에 출근하셨죠? 네. 이렇게 뭐 사실 이 텍 쪽에서는 좀 리모트 워크 뭐 그게 디폴트는 아니지만 많이들 했거든요.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집에서 일하고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큰애가 건축 설계 쪽에 있어서 아주 거기 이제 되게 좀 상당히 노가다잖아요. 이렇게 가서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근데 이 본인이 지금 리모트 워크를 하면서 이제 창업까지 하시고, 근데 그거는 익숙해요. 금방 적응이 되든가요? 어떻든가요? 사실 뭐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될 때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건 사람 성향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진짜 people person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팀들이랑 그냥 진짜 everyday 대화하면서 나누고 그래서 정말 가족같이 친해진 상태에서 제가 회사 생활을 되게 오래 했고 그리고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림을 그릴 때도 있지만 공사장에 가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제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거버먼트 에이전시에 가서 대화를 해야 될 때도 많고 굉장히 그 아울렛이 많거든요. 만나야 하는 피지컬리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저의 강점은 약간 그렇게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고 하는 것에 있는데 아무래도 집에 혼자 앉아서 그런 거를 그냥 이제 비디오로 이렇게 대면 하면서 하려니까 제 뭐 이 일 자체는 프로덕티브 할 수 있으나 저는 사실 좀 우울해졌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대면을 못한 사이는 저랑 실비아는 이제 이게 알지만 줌으로만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 뭐 다른 분들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이렇게 줌으로 하는 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느끼세요? 제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 사람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줌으로 할 때 좀 파악하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편인가요? 어때요? 네, 많이 어렵더라고요.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희가 이제 대면할 때 그런 큐들이 없다 보니까 네, 대화하는데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고요. 아직도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는 면들이 있고요. 이게 뭐 깊은 관계를 맺기는 더 힘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재밌는 게 저희가 그 만들고 있는 제품이 그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줌으로만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미팅을 할 때랑 아무 때나 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희 팀 멤버 다른 두 명이 좀 디자인룸에서 뭐 그런 거 하고 있는 것 같을 때 제가 들어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대화랑 네이처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홍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그런 약간 좀 프릭션레스하고 좀 컨텍스트가 있는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품을 쓰기 시작하면 좀 다를 것 같은 게 저희는 세 명이 지금 팀인데 저희는 거의 친구처럼 되게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래서 막 아침에도 모닝톡도 하고 뭐 가끔 산책하면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약간 인트로버트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들 멀리서 만날 때도 그냥 약간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오디오로 하는 게 좀 더 편해서 줌 미팅을 이제는 얼굴 보면서 하는 거는 거의 한 2, 3주에 한 번씩 하고 그래요. 이 줌 퍼티그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하도 요즘에 네. 이렇게 그런 거 다 느끼세요? 이걸 하면서 다른 분들도? 제인 이게 어떠세요? 네. 네. 짧게 말씀드리자면 매우 좀 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늘 같은 환경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팀들도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리모트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드레스업도 하고 코스튬도 입고 하면서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지루함을 좀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커스튬 얘기하니까 오늘 할로윈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참 옛날 같으면 다 애들 데리고 뭔가 나가서 해줘야 되는 날인데 지금 뭐 그것도 다 없어졌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이거 질문만 그냥 하나 간단하게 세 분한테 여쭤보고 끝을 낼게요. 저는 이제 제가 투자하는 쪽에 있으니까 뭐 동향에 대한 것도 많이 물어보고 지금 이럴 때 창업해도 되는 거냐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물어봐요. 이제 이 밖에서 볼 때. 근데 세 분은 이미 지금 이 게임에 들어와 계시고 뭐 팬데믹 이전에 창업을 하셨든 이후에 하셨든 이미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불확실한데 이게 내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해도 되겠느냐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누가 물어볼 때 어떻게 답변하실지 뭐 기다리라고 답변해도 상관없고요. 요건 저는 그냥 원래 알렉스, 제인, 셀비아 순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그냥 원래 행동으로 먼저 하는 타입이라 생각을 나중에 해서 그런데 그냥 사실 그렇게 막 준비 많이 하고 막 언젠가 해야지의 수많은 익스큐즈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working from home 하면은 플렉서블하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짜서 프로토타입이라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좋은 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인은요?
네,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모든 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적응도 하고 또 바뀌고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뭐 없었던 기회도 생기고 있던 기회도 사라지고 하는데 네, 그래서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는 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웬만하면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기다리지 말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실비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사실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왕 이렇게 된 거 해보자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회사 다니면서는 내년에 해야지 그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근무를 그냥 건축가로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마다 또 다르겠고 어떤 프로덕트에 따라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리서치를 해보신 다음에 그리고 logistically, right? 그러니까 뭐 펀딩을 못 받을 경우 내가 몇 개월의 런웨이가 있는지 그 정도의 그런 것들은 사실 어디서 배우지 않아도 요새는 온라인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 정도는 한번 릴리스틱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정말 더 늦기 전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는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세 분 오늘 수고하셨고 그 주최하신 분들 저희가 마지막 세션으로 이제 그 해피아워 있죠. 그 뭐 여기 세 분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해피아워 오셔서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참말 이 컨퍼런스를 여러 번 갔는데 이게 사실 거기 가서 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또 약간 좀 멀지는 않지만 시애틀 놀러 가는 그 기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되게 즐겁게 가는 컨퍼런스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되게 아쉬워요. 이렇게 벌추얼이 돼서. 그래서 뭐 아쉽지만 아쉬운 대로 이렇게 해피아워 때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좀 보고 얘기 나누고 인사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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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식 가져가 주세요. 네.